그러니까 밑줄이 어디에 그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아는 시 나왔네? 라고 적용 팍 해서 풀어버리고.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고 갈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사동과 피동을 데려왔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지 오늘 많은 문항을 보지는 않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지문 하나와 함께 어떤 부분 챙기고 가야 되는지 저하고 사동, 피동 조금 독하게 이렇게 배우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방직 9급의 문제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문법은 단독적으로 이렇게 뭐 짧게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지문의 형식으로 화법 플러스 문법 혹은 장문 플러스 문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장문 플러스 문법의 형태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글에 밑줄 다음 글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친절하죠.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 그나마 이제 친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밑줄금 부분에서 이런 답지,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답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이렇게 판별을 하면 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비교적 이렇게 좀 밑줄이 그어 있으면 잘 볼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난도가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좀 글이 길고 이렇게 되면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부담이 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장문 플러스 문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바로 이렇게 답지에 가서 보니까 자, 1번 답지 불필요한 이중 피동의 표현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이중 사동은 상관이 없지만 이중 피동은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자, 그래서 이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이렇게 뭐 수정을 했다라고 했고요. 자, 2번 글의 맥락상 우리 이 맥락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맥락이 뭐 상황 맥락도 있고 글의 맥락도 있습니다. 여러분, 글의 맥락은 당연히 앞뒤 전후 글의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주는 거고요.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비 와요. 근데 며느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데 비 온다. 근데 밖에 이제 빨래 널려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시어머니께서 비 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서 뭐 이렇게 빨래 걷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의 맥락 이거 잘 보는 연습. 좀 전에 시 문학을 정리하면서도 이 맥락 얘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길 것이냐. 자, 그 다음에 3번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네,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또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시험장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문맥, 맥락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100% 출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문학에서도요. 밑줄 긋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 문맥적인 의미 파악하는 문제 유형 아시죠? 자, 그리고 그게 산문이 됐건 음문이 됐건 밑줄 긋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파악하는 문제 유형 아시죠? 그래서 이 맥락 보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며칠의 이 기간 동안에 비문학 지문 연습하실 때, 그리고 이제 뭐 산문문학 긴 줄글 같은 거 이렇게 읽어내려 가실 때 특히 이제 기출문제 틀린 문항 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밑줄 긋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문맥적인 의미 파악하는 이런 연습을 꼭 하고 가실 건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문법의 문제로도 장문이 결합된 문법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비문학 독해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블랭크 뚫어놓고 접속사 집어넣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적인 어떤 장문으로 보기보다는 장문 플러스 문법 플러스 더 나아가 독해, 비문학 독해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유형은 더 많이 각기 직렬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문학은요. 글을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그 연습을 하기에 또한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은 어떤 하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폭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문제와 함께 이제 말씀드렸던 사피동 정리를 하러 가는데요. 이 사피동이 최근 들어서 전직렬 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 각기 직렬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듯이 출제가 됐고요. 이 사피동에 관련된 피동사, 사동사 이 단독적인 문제로도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더 힘을 빡 손에 쥐시고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은 1번인데요. 이 문제 풀고 갈게요.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 꼽다 기본형에 꼽히다. 이중피동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히 하나만 쓰거나 혹은 어지다 하나만 쓰거나, 그래서 꼽히고 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꼽고라고 하는 표현은 또 맞지 않아요. 피동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꼽히고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꼽히어지다 그러면 이중피동 되니까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랑 본격적으로 사피동 정리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동문이 되는 방법과 피동문이 되는 방법으로부터 접근을 할 건데요. 여러분,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킴의 의미, 그 다음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함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사동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멋먹게 하다라고 하는 어미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동사 되는 방법에 어근의 접사, 이히리기는요, 사동하고 피동이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접사죠. 그 다음에 우구추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사동에만 붙고요. 자, 이렇게 이히리기 우구추를 통해서 접사를 통해서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개하다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문들이에요. 자동사 어근에 붙는 거, 타동사 어근에 붙는 거, 혹은 형용사 어근에 붙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형용사 어근에 붙으면 품사가 달라지죠. 품사가 달라집니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가지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도 잘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높다, 넓다, 낮다, 형용사죠. 근데 이것이 접사가 들어가서 높이다, 넓히다, 낮추다가 되면은 사동사가 됩니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사동문이 된 모습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동사에서 유래하는, 자, 얼음이 녹는다에서 얼음을 녹인다, 녹게 하는 거죠. 자, 타동사에서 갑돌이가 동화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머니께서 갑돌이에게 동화책을 읽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시킴의 의미를 갖는 사동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공통적으로 사동문에는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당이 넓다에서 마당을 넓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 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죠. 목적어가 있어야지 사동문이 형성이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이런 접사에 의한 거 말고요. 어지다, 피동문, 개하다, 사동문. 이렇게 어미를 가지고 사동문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물건은 갑돌이가 지게 합시다. 자, 이 물건은 갑돌이를 지게 하였다. 자, 이 물건은 왜 갑돌이에게 지게 하는가? 멋먹게 하다라고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게지고의 개가 쓰였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조 동사. 우리가 이제 본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출제 유형의 모습 포인트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동사나 피동사를 만들 때도, 사동문이나 피동문을 만들 때도 이렇게 보조 동사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개하다 사동문, 어지다 피동문이라고 암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의 기출 포인트는 문제에서도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게 이렇게 좀 예문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은 오히려 수월한데요. 답지에 가가지고 이론을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동문은 보니까 어때요? 공통적으로 다 뭐가 필요하다? 우리 같이 암기, 얼음을, 동화책을, 마당을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필요하다. 아하,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같이 암기 되셨죠? 또 하나 출제 포인트 뭐? 이쪽이죠. 형용사에서 유래된 거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품사의 통용, 우리 높다, 넓다, 낮다의 형용사가 이히리기, 우구추 이러한 접사를 활용해서 형용사에서 동사가 될 수 있다. 자, 이것만으로도요, 여러 가지가 정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동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피동문을 만들 때는요, 어지다를 가지고 만든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접사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복습이 되겠네요.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서 이히리기만 피동을 만든다. 자, 그러면 이히리기가 겹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판별하죠? 네, 거기에 개하다나 어지다 붙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하다 사동문, 어지다 피동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지만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이 페이지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동하고 피동 데려오지 않았겠죠. 뒤쪽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피동문인데 목적어 필요한 그런 피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는 사동문, 피동문은 목적어 필요 없는데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안 된다. 우리 시험은 항상 예외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시험제 출제됐었습니다. 바로 피동문인데도 목적어가 필요한 피동문이 있더라. 조금 이따 저랑 만나고 같이 암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기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일부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그대로 떼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 기본형이에요. 건네다라고 하는 이 모양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기본형에서 왔냐면 바로 건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지금 별 달려있죠. 이거 제가 단 거 아니고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포인트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생 그리고 수험생이 아닌 분들 일반인들, 자, 일반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이 달려 또 있겠죠. 자,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이에 두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건너다의 사동형이 건네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이에 두고 한 편에서 맞은편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건너다 그럼 내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네다라고 하는 것은 건너게 하다, 멋먹게 하다, 시킴의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3번의 의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네다의 1번, 2번, 3번. 자, 최근 또 출제 유형 중에 의미론에 이런 문제 아시죠? 사전을 가지고 그냥 떼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사전 보는 연습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저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로 같이 이렇게 사전 씹어먹게 썼는데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단어의 아래쪽으로 1, 2, 3번으로 가면은 그대로 다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여기 건네다 1, 그 다음에 건네다 2 아래쪽으로 아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뭐 음은 같더라도 완벽하게 다른 단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건네다의 다른 뜻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이나 돈 이런 걸 남에게 옮기다 혹은 남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건네다예요. 근데 이때는 사동이 아닌 거죠. 어떨 때만 사동이다? 건너다에 이런 시킴의 의미가 있을 때. 자, 건네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모양 볼게요. 건네주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시험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건네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붙여 써야 되는 하나의 단어이고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건너게 하여 주다. 바로 이게 건너다의 사동의 의미가 되겠죠. 건너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다가 있고 자, 이렇게 건네다가 있고 그다음에 건네주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 물건 따위를 남에게 옮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이제 기출이 되었던 거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따로 떼가지고 온 거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좀 응용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요.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좀 데려왔고요.
있고요. 이거 진짜 많이 기출에서 또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기출이 됐던 거 그 얘기만 하려고 이걸 데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두다의 다른 의미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데려왔어요. 시험은 똘똘합니다. 출제가 됐던 걸 바탕으로 똑같이 내진 않아요. 똑같이 내는 문제도 물론 있죠. 하지만 똑같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약간 버전을 달리해서 내는데요. 기본형은 돛다입니다. 기본형 돛다에서 돛구다가 있고 도두다가 있는데요. 여러분 돛구다는 딱 한 가지 표현이에요. 안경 도수를 돛구는 거죠. 근데 도두다는요. 입맛을 도두다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도 다 도두다를 쓸 수 있어요. 발끝을 도두어, 돋게 하는 거죠. 돋다 기본형에서 다 사동입니다. 발끝을 돋게 하여 그 다음에 친구는 방석을 여러 장 겹쳐 자리를 돋운 다음에 그러니까 높아지게 하는 거죠. 동생의 말이 나의 화를 도두었다.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었다. 자, 돋우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위로 끌어올려 높아지게 할 때 감정이나 정도를 더 높일 때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보셨던 입맛을 당기게 할 때 이때 도두다를 쓴다는 거. 기본형은 뭐다? 돛다입니다. 기본형 돛다에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서 우하고 구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우하고 구가 붙었을 때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입맛을 돋우는 거하고 안경 도수 돋구는 건데 나머지 이쪽에 세 개 표현들도 꼭 잘 기억을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챙겨드리고요. 자, 다음은 시험이요.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이중적 의미잖아요. 여러분 문장이 이중 의미 갖고 있으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아요. 왜냐면 담백해야죠. 하나의 내용만 가지고 있어야지 뭐야 이 뜻이야 저 뜻이야 오해 사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거 문학이 아니라면 옳지 않습니다. 문학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하나의 단어에 2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비문법적인 게 된다. 자, 사동과 피동에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네, 사동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히리기 우구추에 접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사동의 의미가 2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머니께서 약을 직접 먹일 수도 있어요. 입에다 털어 넣어준 거죠. 그런데 약을 어머니가 이제 약국에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동생의 약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먹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에는 항상 도록이라고 하는 이런 어미를 붙여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접사를 붙이면은 사동에서 2가지 의미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먹먹개하다라고 하는 어미를 가지고 사동문을 만들 때는 뭐만 가능하다? 직접 행위는 아니다. 먹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 털어 넣어주시기까지는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동의 또 하나 다른 이런 2가지 의미를 가지냐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히리기 우구추 말고요. 사동은 사동인데 이히리기 우구추 내가 익숙하게 봤던 그 이히리기 우구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없다에 이런 애를 붙여서 내가 그거 없앴어. 없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키면 이제 없게 만드는 거. 애라고 하는 거 특이한 사도. 자, 이번엔 젖다에서요. 모양 주의하셔야 됩니다. 젖시다라고 지읒받침 쓰시면 안 돼요. 적시다. 뭐야 적시다가 젖다의 사동형이었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나 시 같은 것이 쓰이면은 특이한 사동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 맞춤법까지 기억을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일부러 좀 떼가지고 왔습니다. 그 국립국어원의 Q&A 질문을 좀 떼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이제 기출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히리기나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방금 좀 배웠잖아요. 사동이나 피동사가 된다. 그런데 이히리기나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있는데 사동이나 피동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런 좀 깊은 또 한숨을
만들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일이기나 이일이기 우주가 있다고 해서 다 사동이나 피동은 아니다. 그 모양의 대표적인 거 시험지에 나와서 꼭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 제가 좀 데려왔거든요. 그 중에 또 이제 뭐 수험생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을 해주신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뒤쪽에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을 보는 연습이 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이 먹이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먹다 말고 먹이다가 사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먹이다에 1, 2, 3, 4, 5, 6, 7, 8번이 있고요. 그리고 1,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따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같은 페이지긴 한데 1, 2로 해서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 2, 3, 4, 5, 6, 7, 8에 나머지 것들은 죄다다 사동입니다. 먹다의 사동의 의미로 들어가는데 이 8번의 의미하고요. 2번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사동의 의미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먼저 8번 가겠습니다. 작두의 풀을 먹이다, 탈곡기의 볕단을 먹이다. 이거 그대로 표준국어 대사전 예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어떤 의미예요? 이런 그 원료 따위를 넣는 겁니다. 사동이 아니죠. 먹다에 먹게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 원료 따위를 넣는다. 자, 이번에는요. 돼지를 먹이다. 그는 시골에서 5마리 소를 먹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가축 따위를 기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암기하셔야겠죠. 먹다에 먹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동만 있는 게 아니다. 먹이다가 되면은 그대로 이런 또 다른 의미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모든 표현을 다 암기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좀 기억을 해보신다? 네, 어지다 사동문. 저 잘못 말했죠? 어지다 피동문, 개하다 사동문. 어지다나 개하다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어지다나 개하다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먹이다 하나는 꼭 잘 암기하고 가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사피동으로 준비할 거 진짜 많죠. 자, 다음은요. 시험이 또 너무나 좋아했던 이중피동 안 된다면서요. 아까 우리 먼저 문제 풀고 온 거 있죠. 그 20년 지방직 9급의 문제. 이중피동 안 된다고 해가지고 꽃펴지고 안 된다면서. 근데 이거는 이중피동의 모양인데 이중피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답지에 있으면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빡침이 막 올라오시죠. 막 분노. 뭐야? 마지막인데 왜 이런 걸 나에게. 그동안 저하고 좀 공부하신 선생님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다 공부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대로 이 페이지로.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하고 이걸 처음 보신 수험생분들은 조금 이거 뭐지? 좀 빡침이 올라온다. 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중피동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모양 자체는 어때요? 이중피동, 비문법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문법적인 거 아니고요. 이 표현 쓰셔도 됩니다. 자, 알리어지다 해가지고 이중피동 아니다. 이거는 사실을 알리다, 어지다. 이중피동 아닙니다. 알려지다 가능하다. 밝혀지다 가능하다. 여겨지다 가능하다. 받아들여지다 가능하다. 암기.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끝으로 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사동하고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어가 있냐 없냐이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 마지막 끝부분에 와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이 사피동 구분할 때 목적어가 있는 것이 사동이었죠. 네, 기본적으로 사동문이 되려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뭇을 시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거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피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적어가 없지만 목적어를 요하는 피동의 모양이 있더라. 발을 밟히다, 돈을 빼앗기다, 모기한테 다리를 물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동은 당함인데 발이 밟혀진 거죠. 내가 내 발을 밟으라고 이렇게 대줬을까요? 혹은 빼앗다 기분에 돈을 빼앗겨진 거죠. 내 돈 가져가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을까요? 자, 모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모기한테 물려진 거잖아요. 물림을 당한 거잖아요. 설마 모기한테 내 다리를 내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그대로 피동의 내용인데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동문이 목적어가 있고 피동문은 목적어가 없지만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한 피동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피사동 마지막 정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 점검의 내용으로 이렇게 피사동을 데려온 이유는 가장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쉬운 내용 말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키다 뭐 써야 되는 표현이 아니야. 뭐 이런 그것들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거진 다 잘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버전, 좀 치고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기출에 나왔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좀 더 보고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난도 있는 걸로 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점검한 거 꼭 잘 남겨 가셨으면 좋겠고, 시험은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만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내가 이제 지식적인 걸로 가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번 틀리게 해볼까, 이렇게 좀 꼬아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함정을 피하는 기술, 이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꼭 마지막 순간까지 기본서에 내가 별 달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하고 가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타 직렬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좀 한번 점검해 보고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문법 정리해 드리면서 또 아쉬운 부분은 제가 따로 카카오 덧콕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마지막 부분이라도 뭔가 좀 더 질문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카카오 덧콕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이렇게 또 제 이름 치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보기 전날 같은 경우는 잠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또 2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전에 뭔가 좀 두근반 세근반 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또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시험장으로 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잘하세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